됐다. 아, 좋아. 너무 더워. 자, 공인중개사법 1편 1장은 거의 뭐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해볼게. 문제를 안 내는데 참고만 하라고 교수님이 하셨거든. 근데 또 교수님은 또 하나씩 풀어주시니까 우리도 그냥 한 번씩 풀고 넘어가자. 안 하면 괜히 섭섭하니까. 그치?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의 일반 법적 지위에 있다. B.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 법적 지위에 있다. 딩동댕. 다음 질문.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 법적 성격을 가진다. 맞고.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 혼합법에 해당한다. 맞고.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다. 맞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상법, 총칙편이 적용된다. 맞고. 보충 내용인데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적 성격이 있고 국내법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요약이 돼 있네. 다음 문제.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는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금 그거랑 똑같네. 지문만 보자.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중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맞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은 공법적 규정이다. 맞고. 공인중개사법은 국내의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국내 법적 성격을 가진다. 맞고. 중개계약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맞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B.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돼. 다만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과 같은 것으로 보아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제. 현행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장 등록 제도. 딩동댕.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장 등록 제도 맞습니다.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신고 제도. 중개사무소 개설 신고 제도 땡. 개설 신고 제도 아니고 개설 등록 제도. 딩동댕.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전 시 사전 신고 제도. B. 중개사무소 이전 시 사후 신고 제도. 딩동댕.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거래계약서 작성 권한 인정. 중개보조원의 거래계약서 작성 권한 인정. B. 아니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과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다. 맞고.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민신청 의무제도.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민신청 의무제도. B. 거민신청 의무제도는 폐지된 제도이다. 맞고. 다음 문제. 다음 작년에 박스 문제가 학계로 이게 중개사법에 16개 나왔대. 엄청 많이 나왔나? 그치? 40개 중에 16개. 이거 또 박스 문제가 나왔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은 땡땡땡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땡땡땡을 제고하고 땡땡땡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땡땡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땡땡땡이 뭘까요? 네 가지구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진짜 전문성, 공신력 정확하게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 지문으로 읽어줄게.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었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로 지문 1, 2, 3, 4, 5번에서 나왔고,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다음 국민경제의 이바지, 국민경제의 이바지, 다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음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다음 부동산 중개 질서의 확립, 부동산 중개 질서의 확립. 뭘까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지막 부동산 중개 질서의 확립. 이거가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법의 제1조인가 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문제. 또 박스형 문제가 나오구만. 봅시다. 연습이라 지운 말고 실제는 생기고. 공인중개사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형 문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문 6개거든? 근데 교수님이 실제로는 한 박스형 문제 3개, 4개밖에 안 나온대. 지금 우리 문제집에서는 연습하라고 이렇게 지문이 많고 엄청 길다고 하셨어. 보자. 지문 하나씩 읽을게.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B. 중개업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냥 이 문제로 용어 그냥 외워버리자. 따로 외우지 말고 이거로 우리 그냥 외워버리자. 왜냐면 어차피 용어로 단문으로 나오던가 이렇게 지문 형식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어차피 우리 이거 용어 다 외워야 되니까 이걸로 그냥 외우자. 지문.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B.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딩동댕. 다시 한 번 더.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B.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딩동댕. 다음.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한다. B. 포함하고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B.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아까는 제외한다. 근데 포함한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다시 틀린 지문 읽어줄게.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야.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해. 오케이?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맞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고, 잠깐만. 다음 지문.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원래의 지문, 문제에 있는 지문.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B 틀렸어. 여기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뒤에 업무는 맞거든? 근데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이거 맞네? 잠깐만. 맞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다. 미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지문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안 나왔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B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잘못된 지문. 오케이. 그리고 다음 지문.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다시,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B.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딩동댕. 다시 틀린 지문.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B.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딩동댕. 합격한 자 아니고 취득한 자. 다음 지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B. 이거 안 돼. 봐봐.
틀린 지문, 옳은 지문 읽어볼게.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근데 아까 틀린 지문에는 개업 공인 중개사와라고 돼 있어.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라 함은 옳은 지문이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라 함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띠리리리 이렇게 갔는데, 지문에는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개업 공인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사랑 의뢰인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래. 아니고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딱 해놓은 게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리. 중개,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이 법에 공인중개사면 이 법이 나와야 돼.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 이 법이랑 취득, 이게 키워드야. 그 다음에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의뢰성,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기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여기는 소속된 키워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속공인중개사 다시 한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됐지?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 B 아니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딩동댕. 다음 지문. 중개보조원이란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지문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어쩌저쩌 이렇게 나오면 이미 B 아니야. 이 중개보조원이란 하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안 나오면 그냥 그 지문 잊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하셨어. 그 다음 지문.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중개 보수를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B.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중개 보수를 받는 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업으로 보지 않는다. 딩동댕. 그리고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B.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는 중개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 너무 길지. 다시 천천히 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잘못된 지문에서는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런데 잘된 지문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게 잘된 지문이고 뒤에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 업무에 포함된다. 중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에서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했는데 쌍방이 다 중개 의뢰를 개업공인 중개사한테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것은 아니며 근데 여기는 받아야 하는 것이며 했어. 오케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양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B.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는 중개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 양쪽 중에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도 포함된다. 이해하니까 국어네. 그치?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 그럼 1번이 또 답이니까 밑에 거는 다 패스하면 되지. 이제 볼게. 이거 옳은 지문인데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알선 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성 계속성이 없이 우연히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분양권 얘기하는 거거든.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다음 중개의 대상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중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다시 읽어줄게. 중개의 대상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중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다음 원칙적으로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명의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된다. 된다.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B. 처벌의 대상이 맞지.
틀린 거지. 맞는 거네? 맞지? 맞아.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업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 맞아. 이거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3.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딩동댕 맞고. 다음. 부동산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다. 부동산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다. 딩동댕 맞고.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B.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중개보수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율 대상이 된다. 딩동댕. 다음 문제.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2. 중개법인의 대표자. 3. 중개보조원. 4. 거래정보 사업자. 5. 소속공인중개사. 요 교수님이 껌이라고 하셨어.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본 게 있잖아. 거래정보 사업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사원, 임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하고 거래정보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신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신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오, 외웠어. 소공은 개공이 될 수 없다. 소공 신분은 개공이 될 수 없다. 딩동댕.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딩동댕.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란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의 개공을 말한다. 오케이?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공, 소공 다 알지? 이제 단축으로 얘기할게.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맞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중개사가 아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딩동댕 맞고. 중개법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말이다. 다시. 중개법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말이다. B.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사원, 임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하고 거래정보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고? 다시. 중개법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말이다. B. 중개법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자체를 일컫는 말이다. 딩동댕.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고. 미음 먼저 할게. 미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맞고. 동그라미. 다시. 기역.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고.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니은.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B. 불요식계약이지.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불요식계약이다.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다. 디귿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다시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B.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딩동댕. 다음 리을 개업공인 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있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땡. 다시 개공은 다른 개공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있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땡. 다시 옳은 질문. 이중 소속은 금지되므로 개업공인 중개사는 다른 법인의 사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다. 딩동댕.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다음 다 했네. 그래서 옳은 것은 처음에 했던 거 두 개 질문 갑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가 아니구나.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딩동댕 맞고. 다음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다시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딩동댕.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다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거래에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만 있을 뿐이며 에헤이, 거래의 일반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B.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지. 중개행위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양쪽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만 있을 뿐이며 B. 한쪽한테만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거래의 일반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다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 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중개행위란 개업공인 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